사망률 90%. 9년 전 엄마가 대동맥 박리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의 삶은 병원과 집, 투석실을 오가는 전쟁터가 되었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밤새 계속되는 비명과 선망, 몸부림치는 엄마를 침대 밑에서 지키며 우리 5자매는 매일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러다 다 같이 쓰러지겠다는 절망이 찾아올 무렵 저는 기이한 꿈 하나를 꿉니다. 한 아이가 제 손을 뿌리치고 깊은 늪 속으로 가라앉는 꿈.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손을 놓으면 우리 엄마가 죽겠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24시간 요양병원에서 엄마를 지키고 있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큰딸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이 좁은 병실 침대 옆으로 돌아왔는지 그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대 첫 만남. 사실 저와 간병의 인연은 벌써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시절 교회 사모님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면 내 마음도 치유될 거야. 그렇게 YWCA 간병인 교육을 받았고 실습으로 한 분을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 환자분이라 솔직히 좀 꺼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욕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환자의 요청이니까 최선을 다했죠. 나중에 다른 간병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안 해줘도 됐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실습 마지막 날 우수 간병인 선출이 있었는데 환자분들의 투표로 제가 선정됐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구나. 그 후로 한동안 간병할 일은 없었습니다. 20년이 넘게요. 2016년 10월 그날. 그 당시 저와 막내 동생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언니, 엄마가 응급실에 계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리가 좀 저리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병원에선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응급차가 왔어요. 둘째 동생이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언니, 운전기사님이 사이렌만 울린 게 아니었어. 계속 방송으로 소리쳤어. 앞차 비켜주세요. 환자 위독합니다. 정말 전속력으로 달렸어. 분당 서울대학병원 도착. 대동맥 박리증. 사망률 90% 이상. 엄마는 2번의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치의 선생님 스케줄이 원래는 꽉 차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각만 딱 비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피곤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제가 엄마 곁에 있습니다. 투석, 그리고 대장암. 5년. 큰 수술 후 5년 동안 엄마는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신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투석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2021년 11월 인공혈관 삽입. 2022년 3월 첫 투석.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엄마의 삶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막내 동생이 놀라서 전화했어요. 언니, 엄마가 혈변을 봐. 혈변은 점점 많아졌고 엄마는 쇼크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대장암.
그때부터 엄마의 선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전쟁 같은 날들. 2024년 8월 질탈출 수술로 5일 입원. 그리고 10월 투석병원 셔틀을 기다리시다가 엄마가 넘어지셨어요. 왼팔 골절. 그런데 엄마는 투석을 끝까지 마치셨어요. 왼팔이 부러진 상태로. 왜냐하면 왼팔에 투석 바늘을 꽂아야 하니까 수술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임시로 오른쪽 어깨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7일 후에야 골절 수술. 그때부터 정말 전쟁이었어요. 선망은 어찌나 심한지 밤새 소리 지르시고 주사바늘 뽑으시고 침대에서 내려오시려 하고 넘어지시고 13일 후 겨우 집으로 모셨는데 선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딸들이 돌아가며 엄마 침대 밑에서 잠을 잤지만 엄마는 본인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게 분하신 거예요. 날마다 전쟁. 요양사님이 계셔도 딸들이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지셨어요. 결국 퇴원 15일 만인 11월 12일 투석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꿈 이야기. 요양병원 입원 3, 4일쯤 됐을 때 결심했어요. 내가 엄마를 직접 모셔야겠다고요. 사실 입원하던 그날 밤에 꾼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늪에 빠진 아이를 보며 느꼈던 그 떨림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엄마 간병하는 게 어떨까? 동생들은 선뜻 대답 못했어요. 언니가 힘들까봐. 제가 상주 간병을 자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꿈 때문입니다. 정확히 엄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날 밤에 꾼 꿈. 꿈속에서 한 아이가 제 손을 뿌리치고 늪에 빠졌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깨고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아이가 엄마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손을 놓으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그 꿈을 꾼 후로 일주일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엄마는 상태가 안 좋아지셨고 저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손을 뿌리친 아이, 깊은 늪, 그리고 제가 뛰어든 이유. 궁금하시죠? 그 꿈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온 가족이 모두 엄마에게 매달려 있었어요. 5자매 모두 피곤에 찌들어 있었고 각자의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다 쓰러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한 사람이 전담하면 나머지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끔 엄마를 찾아뵐 수 있잖아요. 20일간의 깨달음. 그리고 얼마 안 가 외래 진료에서 알게 됐어요. 다발성 척추골절. 요양병원 입원 8일 후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척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20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엄마의 선망, 나의 한계, 나의 나약함.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제 신앙이 조금 더 성장했습니다. 11월 27일 퇴원하며 요양병원으로 상주 가족 간병인으로서의 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사랑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용감하지도 똑똑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 감동에 순종하며 매일 은혜를 구하며 엄마 곁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간병하며 느낀 점, 깨달은 점,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도 도움받고 싶고 부족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간병을 결심하게 된 그 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걸어가요.